그러면은 이 클라우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면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기본적으로 참여자가 필요해요. 네. 이 네트워크,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서로 기록해주고 검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걸 넘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시장의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과 굉장히 좀 많이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갑자기 또 제가 이제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아무래도 또 헤지펀드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이렇게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최근에도 이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멍청하다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어떤 입장들도 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계속 그런 오명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JP 모건이나 시티나 아니면 이제 유수의 IB들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다 보면은 네. 어찌됐든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에 유틸리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좀 무분별하게 많이 토큰을 발행을 하고 네. 그 토큰이 진짜 의미 없게 발행이 되고 이게 약간 시장에 나와서 이제 본인들 배를 불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업계에 있지만 많이 비난을 들어야 마땅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NFT라든지 이런 크립토 에셋 자체가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순간 그게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시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정도 되고 있고 그런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규제나 아니면 좀 정부적인 입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 또 흥미롭게 봤던 기사 중에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작년인가 수익이 가장 좋았던 그 종목이 누뱅크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누뱅크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맞습니다. 은행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이분들이 또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이걸 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변화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인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 미국 기업들이 또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또 열심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웹2 기업들, 전통적인 이 웹2 강자들이 웹3로 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는 좀 고착화된 기존 사업 환경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이제 웹3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소비자층에 맞는 방식으로의 좀 변화.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리테일 현장에서 보면은 MZ세대는 이제 쓰지 않아요. 잘파 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 잘파 세대가 이제 M은 가라. Z 세대랑 이제 알파 세대. 이제 알파 세대랑 이제 결합해가지고 잘파 세대. 네. 그래서 미래 소비자층에 맞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제 웹3 진화를 또 하고 있고, 네. 관할권뿐만 아니라 이 웹3나 블록체인 자체는 이 상호 운용성을 이제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확대가 손쉽다. 라는 맞습니다.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 확보는 물론 기존에 이제 썼던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절감하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뭔가 크립토와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뚜렷한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좀 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크립토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하지 네, 않는다. 대신에 간접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JP 모건 같은 이제 IB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거나 그렇죠. 네. JPM 코인을 이제 만들거나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이제 글로벌 리테일 회사들은 본인들의 서비스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NFT를 활용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NFT를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를 하거나 쉐어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원해주는 형태로 크립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원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또 이제 창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그렇죠. 클라우드죠. 아마존의 이제 AWS나 이제 구글의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원해주는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요새 좀 많이 보여요. 구글 이제 블록체인에 진출을 한다. 아마존도 진출을 한다. 그럼 이걸 이제 헤드라인을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구글 클라우드 폴리곤 생태계 지원 협력, 구글 클라우드 솔라나 생태계 지원 발표, 이뮨터블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십 체결, 블록체인 게임 관련 협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구글이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면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기본적으로 참여자가 필요해요. 이 참여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네트워크마다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이 네트워크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서로 기록해주고 검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리워드로 받게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행위가 그냥 어찌됐든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진행이 되지만. 그럼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빅테크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 없이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작금의 이제 뭐 아마존이나 여기 이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 이제 개발자분들 계시면은 AWS 없이는 뭔가 어떤 IT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기 되게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효율화랑 이제 가성비에 되게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토큰 발행하고 팔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너네가 토큰을 발행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좀 명확하게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랑 또 계속해서 나오는 또 얘기가 구글페이나 애플페이에서 이 크립토를 또 뭔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글페이와 또 크립토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삼성도 저는 좀 껴있다고 보는데 그 설명드리기 앞서 사가라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솔라나. 솔라나에서 올해 이제 사가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뭐 저도 사용해보진 못해가지고 뭐 정확한 스펙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웹3를 융합한 블록체인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추후에 이제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삼성전자도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겠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페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메뉴 중에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없애고 싶었는데 이게 약간 좀 규제적인 게 있잖아요. 없애고 싶은데 이미 생각보다 거기에 자산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없애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월렛이 있고 애플도 월렛이 있고 이런 월렛 서비스들이 결국 하고 싶은 것들은 이걸로 이제 월렛 가지고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고 결제 당연히 페이 붙여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페이랑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크립토 결제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신분증도 예를 들어 내가 주고 싶은 정보만 줄 수 있고 내가 가리고 싶은 정보는 주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좀 핫한 기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서비스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립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네네.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네. 그려줘서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설득력이 너무 있다 이렇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또 내러티브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좀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와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레이어 1은 사실은 둘 다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그쵸. 하나는 이제 웹2의 플랫폼이고 하나는 웹3의 플랫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내러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경쟁에서 서로를 없애는 그런 관계보다는 경쟁도 하지만 서로 공생도 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레이어 1, 이더리움을 위시한 레이어 1도 빅테크 없이는 존재하기 힘들고요. 그렇죠. 빅테크 역시 레이어 1을 활용한 전환이나 신사업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네. 이더리움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네. 거기 이제 네트워크의 자체 통화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가장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생태계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되는 맞습니다.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뉴스나 아티클 같은 거 보시면은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더리움과 호환된다. 이더리움과 연동된다. 이런 문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전에 JPM 코인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과의 네네. 이더리움 기반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랑도 비교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에서 가장 1위 사업자는 아마존의 AWS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더리움도 약간 이런 AWS 같은 위치를 블록체인에서 지금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자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서도 사실 우월한 지위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빅테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이더리움하고 좀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1 얘기가 나와서 좀 요거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방금 이제 사가라는 이 스마트폰 얘기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레이어 1 경쟁이 지금은 조금 또 그래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또 장이 좋아지면은 굉장히 또 부각되는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레이어 1에서는 뭐 사실상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뭐 솔라나라든지 폴리곤, 카르다노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이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레이어 1의 경쟁은 사실상 누구나 봐도 이제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내리는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위시한 레이어 1 진영에서 보면은 뭐 이더리움 제외하고 뭐 말씀하셨던 솔라나 그리고 뭐 아발란체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앱토스 이런 이제 레이어 1 메인넷들이 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도. 그렇죠. 재단 단위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는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챌린지는 결국에 딱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하고 호환이 돼? 이더리움 연동이 돼? 이런 질문들을 아마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연동이 되지 않는 블록체인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레이어 1보다는 레이어 2가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연동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개발도 이제 상속해가지고 그렇죠. 좀 편의성이 높고 그런 생태계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끌어올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지위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더리움과 연동돼라는 그 답변 하나로 네, 그게 조금 많이 좀 치명적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논 EVM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개발 난이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그 지위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상한 이제 똥볼만 차지 않으면 그렇죠. 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과 관련해서도 이제 호재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이더리움과의 연동 관련된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결국은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이드 체인을 딱 그렇죠. EVM 그래서 연동으로 또 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슈들을 보면 이더리움이 앞서 이제 클라우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지위들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그쵸. 이거를 뭐 극복하고 이거를 뭐 꺾는 것보다는
이더리움을 필두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좀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맞습니다. 좀 하게 됩니다. 네, 좀 부연하면은 리플이 만약에 이제 그런 이더리움과 호환된 이제 사이드 체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개발을 하던 개발자, 빌더분들이 리플로 넘어와서 이제 이런 플레이를 좀 더 쉽게 온보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그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걸릴 텐데.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런 문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또 다르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기존의 풀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서 또 질문들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를 제외하고도 많은 또 미국 기업들이 웹3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웹3를 성공적으로 좀 적용한 사례 뭐 지훈님 생각에 좀 떠오르시는 거 어떤 프로젝트도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그래도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난 이제 회사들 중에서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나오는 게 네. 크게 이제 나이키 나이키 그리고 스타벅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굉장히 좀 관련해가지고 NFT 발행이나 이런 것들로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네네 것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 리테일 브랜드의 한 40% 정도가 NFT를 이미 좀 활용해 봤거나 40%요? 네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네.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과연 지금 웹3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150개, 200개 이제 주요 브랜드를 딱 스프레드시트 통해서 이제 리스트업하고 네.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지 실제 이제 디스코드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하는지 이제 모니터링 해보면은 네. 한 그 중에 40%는 해봤거나 40%?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뿐만 아니라 뭐 루이비통, 구찌, 그 다음에 뭐 항공사,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일단은 활용은 하고 있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스타벅스랑 나이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거지 프리퀀시 뭐 이런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여기다 NFT를 도입해서 특정 미션을 수행하거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음료를 몇 번 이상 매장 가서 먹거나 혹은 텀블러로 받거나 네. 이래 이제 뭐 어떤 지구 환경이나 ESG 같은 컨셉을 도입하면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 NFT를 주고 그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포인트를 주고 그럼 그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또 2차 마켓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 네, 이런 내러티브를 좀 가지고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쁘게 되게 멋있게 만든 가상 신발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컬렉터의 수집 욕구를 좀 자극하는 네. 나이키가 잘하는 거잖아요. 네,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상 신발을 처음에는 NFT로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NFT를 이 구매한 사람들한테 그 가상 신발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신발을 물리적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네,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그 신발이 또 이제 스마트 운동화라고 해서 네. 자동으로 이제 끈이 조절되거나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것처럼 이 운동화를 저기다 올려놓고 무선 충전한다든지 재밌네요. 핸드폰이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NFC 태그 활용해서 뭐 연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내러티브를 하고 있고 이 가상 신발의 디자인을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하다가 네. 웹3가 어찌됐든 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커뮤니티. 네. 그래서 웹3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의 웹3 커뮤니티랑 같이 협력을 해서 디자인한 걸 이제 뭐 출품 받아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걸 판매해서 같이 수익을 쉐어하기도 하고 이런 좀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덜 익숙한 광경이긴 한데,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 이제 내러티브 중에서 NFT는 죽었다, 뭐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PFP로 거래하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떤 유행에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을 수 있는데 사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유틸리티적인 성격들 그런 네.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고민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 스타벅스나 나이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말씀해 주신 그런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 성과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프레스를 통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되게 성공적이다, 뭐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좀 많긴 한데 네. 저는 뭐 실패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좀 배고프다. 아직은 아직은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웹3 전환이 뭐 성공적이었다 평가가 있긴 하지만 NFT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고착화된 것 같고요.
사실 NFT를 가지고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많이 좀 아직까지는 우리 아직까지. 상상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고착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 그렇죠. 비즈니스적, 그러니까 매출적으로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라는 아직까지는, 것도 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아직까지는 NFT에서 좀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례에서 NFT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좀 독특하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다. 물론 이제 장점들이 좀 많긴 한데 네. 그럼 굳이 NFT가 아니더라도 기존 디지털 방식으로 해도 구현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도 좀 생각하면, 하죠.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다시 돌아와서 비즈니스 임팩트로 봤을 때도 이런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서 NFT를 판매를 하고 또 NFT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이제 크리에이터 피가 있잖아요. 네. 로열티 수입을 또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우리 기준에서는 되게 크지만 그 나이키랑 스타벅스의 그쵸. 전체 매출을 비교하면은 사실 되게 작습니다. 그렇죠. 너무 미약할 것 같아요. 네네. 뭐 1%도 안 되고 한 0.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임팩트를 주진 못하지만 뭐 NFT 소유권이 또 유저에게 완벽히 주어진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좀 있긴 해요. 네. 왜냐면 그 브랜드가 사라지면은 그렇죠. 이 소유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쓸 데가 없는 없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고 파는 것도 뭐 특별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형 NFT나 기업형 시스템 자체가 웹3가 아니라 웹 2.5다. 그렇죠. 약간 좀 섞여 있다. 탈중화가 아니라 중화가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웹3 서비스다라고 그렇죠. 해서 웹 2.5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 3.0 얘기할 때 좀 신뢰가 많이 든 게 게임 회사에서 뭐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라지더라도 이 아이템은 계속 내 거인 거고 맞습니다. 이 사용성은 계속해서 뭐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열려있는 가능성들을 얘기하면서 웹3나 메타버스 같은 얘기들을 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뭐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네. 웹 2.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결국 이 리테일 브랜드들이 NFT나 웹3 자체가 좀 미래의 소비자층인 잘파 세대들한테 좀 먹히는 내러티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나 브랜드 로열티를 좀 강화에도 용이하고 뭐 이런 장점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또 도입 단계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게 스타벅스니까 이렇게 잘 된 거다. 아, 그렇죠. 그것도 뭐 나이키니까 이렇게 잘 된 거다. 그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NFT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유저분들의 이제 사용 습관이나 혹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게임 간의 NFT 전송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게임 간에 서로 이제 연동을 한다든지 뭐 저작권이나 이런 IP에 대한 것들을 좀 열어놓는다든지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깔려 있고 그렇죠. 이제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간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상상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라는 것도 있는 아직까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아직은 좀 많이 맞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